네, 안녕하세요. 13년 경력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이병찬, 이뱅이라고 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전 세계 인터넷이 잠시 숨을 멈췄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인터넷의 거대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애 사고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과연 해킹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노화였을까요? 그날 권한 설정 변경이라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게 전 세계 트래픽을 마비시켰는지 그 인과관계를 심층 분석합니다. The pain I felt is paid for, all is said and done.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내부에 있었죠. HTTP 에러가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 접속 시 500 에러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이건 사용자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 서버가 응답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권한 설정의 실수가 만든 구성 오류였고, 이로 인해 웹사이트 접속부터 보안 인증 시스템이 턴 사이트까지 줄줄이 먹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안 강화 작업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리가 딱 필요한 곳만 보게 하려고 권한을 손봤는데 오히려 의도치 않게 원본 데이터베이스 R0까지 다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DB 권한, 쉽게 말해 직원이 서류 열람 권한을 잘못 받아서 회사 기밀문서까지 전부 복사해서 가져온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순식간에 2배로 불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령 칼럼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데이터가 2배로 늘어난 게 왜 문제냐고요? 바로 시스템이 가진 그릇의 크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봇 관리 시스템은 안전을 위해 메모리 제한을 200개로 걸어뒀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데이터가 2배가 되면서 이 한계를 넘어버린 거죠. 마치 1리터 물병에 2리터 물을 쏟아부으니 물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오자 시스템 완전을 위해 스스로 작동을 멈추는 패닉 상태, 즉 기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왜 공격처럼 보였는지, 재밌는 점은 초기에는 내부 엔지니어들도 이걸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오류가 폭증하는 순간 공교롭게도 상태 페이지까지 다운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플래핑 현상이었습니다. 5분마다 설정 파일이 새로 생성되었는데 운 좋게 정상 파일을 받는 서버가 있고, 그거 서버들은 살아있고, 오류 파일을 받은 서버는 죽고, 시스템이 마치 전구처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차트를 보면 11시에서 20분에 오류 수가 수직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B거나 오류가 파일 크기를 키우고 그게 프록시 서버를 다운시키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거죠. 결국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14시 30분. 엔지니어들이 문제가 된 파일을 과감히 버리고 문제가 없던 과거의 정상 파일로 되돌리는 롤백. 그 과정을 수행하고 나서야 이 붉은 막대 그래프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시 5분에 100% 했는데 불과 15분 만에 전 세계 트래픽에 영향이 갔습니다. 13시경에 급한 대로 우회로를 뚫는 완화 조치를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인 롤백은 14시 30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무려 6시간이 걸린 엔지니어들에게는 1년과 같았던,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클라우드 플레어에서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부에서 만든 파일도 외부 해킹 시도만큼이나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기능이 오작동해서 전체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기능만 즉시 꺼버려서 전체를 살리는 비상장치인, 즉, 킬 스위치를 더 확충하겠다고 클라우드 플레이에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시스템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네, 마무리로는 작은 권한 설정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번져 전 세계 인터넷을 멈춰 세운 이번 사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을 하려고 해도 접속이 안 되는 그러한 큰 사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시스템 설계에 있어 설마라는 가정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투명화 사고 분석을 통해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클라우드프레어 대규모 장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미뱅이었습니다.